최근에 뭐 미투, 갑질 논란 이런 것들이 부각돼서 그런지 또 요즘 교육 담당자들이 조직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오늘 김종남 대표님 모셨고요. 조직 개발 혹은 조직 변화, 조직 문화 등등의 조직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OD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 문화의 어떤 최근 기업들의 트렌드에 대해서 잠깐 말씀 주시겠어요? 뭐 요즘에는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죠. 미투라든지 갑질 이에 파생돼 가지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또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들이 네. 기업들도 이 트렌드를 따라갈 수밖에 없죠. 기업들이 추구하는 방향에 맞는 문화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네. 담당자들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님이 보시는 효과적인 조직 문화의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좋은 조직 문화라고 하지 않고 효과적인 조직 문화라고 합니다. 특정한 상황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인 거고요. 그 특정한 상황에서 잘 작용할 수 있는 문화가 좋은 문화인 거죠. 첫 번째는 스트롱한 문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 기업이 갖고 있는 캐릭터나 특징이 명확해서 네. 직원들이 확실하게 흡입될 수 있는 네네. 이런 문화. 네. 두 번째는 변화하는 환경에서 핏하게 적응하며 살아남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계속해서 이 비즈니스 환경은 변화하잖아요. 민첩하게 새로운 모양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문화. 이런 것들이 효과적인 문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게 뭔가요? 1% 문화 차이의 법칙? 담당자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네. 조직 문화가 바뀝니까? 라는 얘기잖아요. 네, 맞아요. 보시면 사람이 있고 침팬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둘은 명확하게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은 굉장히 동질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1% DNA 차이만으로 완전 다른 개체라고 보는 것처럼 1%만 달라도 완벽하게 다른 조직을 만들어낸다고 와, 하거든요. 정말요? 담당자들이 체인지 매니지먼트와 조직 문화 측면에서 두 가지를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 이야기는 우리 조직 문화가 현재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볼 필요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무엇을 지향하는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이 그림은 뭔가요? 전 미시간 대학의 MBA 교수가 만든 OCS라는 모델이 조직 문화 모델이 있습니다. 네. 다 조직 문화 유형을 나타내고요. 네네.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크게 색깔이 많이 칠해져 있을수록 균형 있게 발전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죠. 파란색은 변화 능력을 나타냅니다. 변화는요. 결국 외부 환경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 조직이 얼마나 빨리 빨리 대응할 수 민첩하게 있느냐. 대응할 수 있느냐. 네. 옆에 빨간색은 네. 전략적인 측면, 밑에 노란색은 조직의 통합이나 정렬과 같은 일관성의 측면, 일관성. 그리고 왼쪽에 초록색은 네. 조직 구성원들의 참여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참여도. 네네. 이거는 제가 우리나라 기업들 약 75개 기업들에서 네네. 조직 문화 진단을 해봤어요. 75개 중에서 73개가 공통적인 특성을 보여줍니다. 가장 높은 것은 성과, 과업 중심적인 문화를 보여주고요. 네. 빨간색. 또 두 번째는 네. 위계 질서 중심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네. 경쟁의 맞습니다. 패턴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야.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싸워나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73보다 2가 더 중요한 몫을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네. 뭐 애플이라든지 이 기업들이 성과를 등한히 하는 것은 아니에요. 위계 질서와 성과, 과업 중심 이 두 가지의 차이가 갭이 우리나라처럼 거의 동일한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네. 골고루 발전해 있다는 차이가 우리 네. 기업들하고 좀 많이 나는 측면이고요. 조직 문화의 개선은 변화 관리라는 측면은요. 네. 우리가 조직 문화를 특히 요즘에는 사회적인 트렌드 때문에 많이 접하게 됐고 그 기업이 갖고 있는 변화 관리적인 측면에서 더 중요한 게 뭐야? 현재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야? 이것들을 찾아서 조직 문화와 연결시키는 것이 더 현명하고요. 네. 이렇게 조직 문화를 바꿀 때 실제 비즈니스 상에서는 어떤 이점이 있어? 맞아요. 이렇게 바꿔야 되는 가장 큰 핵심은 뭔데? 하는 것들을 만드시는 거. 직원들이 어떻게 주도하고 참여하면서 적극적으로 그 몫을 해나갈 것이냐. 이에 대한 성공 여부를 어떻게 평가하고 조직 내에 안착시키기 위해서 내재화할 것이냐. 그러니까 조직 문화의 문제는 다시 새로운 공식으로 환치해 본다면 어떻게 조직을 바꿀 것이냐의 측면이에요. 제가 좀 전에 드린 말씀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호하고 힘들 수 있어요. 네. 조직 전체의 변화라는 것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조직 문화 혹은 이 HRD 담당자들이 네. 꾀할 수 있는 접근 중에 하나는 네. 행동이에요.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가 다른 어떤 시스템과 HR적인 측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성과를 내는 조직의 리더들을 인터뷰와 설문을 통해서 컨설팅을 했고요. 워크샵으로 다시 풀어서 제공을 했고 네. 이것들을 1.5개월이 지난 다음에 실제 성과를 측정했어요. 네. 워크샵에 참여했던 지점의 성과가
그렇지 않고 참여를 하지 않았던 어. 지점들 네. 전체 평균치하고 계산을 해볼 때 네. 무려 400% 이상 높았어요. 아. 글로벌 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한 리더의 행동은 훨씬 더 미래와 변화적인 측면을 더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뭐 A사 같은 경우에는 뭐 A사. 예, 네. 조직 문화 전체를 바꾸기보다는 네. 조직 문화의 한 단면 혹은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회의 문화적인 접근을 훨씬 더 중시합니다. 그래서 커스터마이징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조직이 갖고 있는 고유한 문제나 이슈들을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었지만 이거 하나만은 기억해라는 키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님? 조직의 문화라는 것은 결국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보다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더 초점입니다. 문화적인 현상과 함께 우리 조직이 어떻게 바뀌어야 임직원들 혹은 이 경쟁 환경에 대비해 볼 때 가장 효과적인가, 이런 조직 전체의 변화라는 측면을 같이 혼합시키는 게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